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다시는 치즈를 못 먹어도 돼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김학필, 출판은 바른북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또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아마도 명확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철학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과연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정의하기도 쉽지 않은 게 또 사실입니다. 이 책 다시는 치즈를 못 먹어도 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는데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또 오늘의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아도 명쾌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에 치이고 삶에 지쳐서 그저 앞만 보고 내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멈춰서서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바로 나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 다시는 치즈를 못 먹어도 돼. 이 소설은 이런 철학 소설이자 성장 소설, 그리고 심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치유소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시도 자체가 치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일은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무의식, 또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 외면했던 감추고 싶던 본성 같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을 피해자이자 가여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수재민이겠고 말이죠. 시간이라는 이름의 노도, 아니 어쩌면 노도보다는 잔잔한 물살에 더 가까웠던 듯 했지만 어쨌든 놀랍게도 세기와는 별개로 노도만큼 확실하게 모든 걸 휩쓸어 떠나보내버렸던 물살에게 끝내는 모든 걸 빼앗겨 버리고야 말았던 수재민. 아니 사실 모든 것이지야 않겠고 그냥 대단한 것을, 또 치명적인 것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수재민. 예, 그런 가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이름의 노도에 자신의 모든 것, 적어도 대단한 것, 그리고 치명적인 것을 빼앗겨버린 그런 수재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여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이 소설 다시는 치즈를 못 먹어도 돼서 작가 자신의 일대기와 생각, 철학들을 막 풀어냅니다. 아예 주인공의 이름도 작가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김학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아버지나 친구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이름이 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마치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게 굉장히 몰입감이 있습니다. 또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저자 자신의 실화가 상당 부분 포함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거기에 소설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극적으로 만들어낸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초등학교 시절 영재반 활동을 하던 때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일종의 토크쇼 같은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가 청중 또는 그 누군가, 청자가 될 누군가죠.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풀어놓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풀어나간 줄거리들이 토크쇼가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에게 한 이야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것 또한 아주 흥미로운 반전 포인트입니다. 철학 소설이지만 이야기 전체의 구성과 이런 오락적인 요소들도 잘 정리가 된, 잘 가미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치 음모와 사건을 거슬러서 단서를 추적해내는 그런 추리물이나 탐정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거짓과 기억에 대한 부분을 본문에서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믿어왔던 모종의 사실들이 실제로는 다 거짓이었다면, 아니 단순히 거짓이기만 했던 게 아니라 여태껏 자신이 믿어왔던 기억들이 전부 다 조작된 것이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자신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된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에 대한 궁극적인 의심 같은 거죠. 이 저자는 이 작품의 전작인 그리운 귀하에게라는 작품에서와 동일하게 아주 개성 있는 문체와 말투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문어체가 아니라 말을 중간중간 계속 멈추어 가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독특한 말투가 이 작가의 개성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중간 계속 멈춰서는 말투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되짚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과 무의식 속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끄집어 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결국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안위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지만 쉽게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용기 있게 들춰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 인생의 불행과 문제들이 나 자신에게는 가장 크고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크기와 무게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인간은 참 묘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행한데 다른 사람의 불행이 더 크니까 그래도 난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피해자이지만 나와 같은 인생의 피해를 받은 다른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으면 묘하게 안도감 같은 것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생에 대한 저자의 고뇌와 철학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본문에서 이 부분도 좀 발췌를 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를 수렁에 빠뜨리지도 않았었던 것을 넘어 내게
수혜 아닌 수혜를 안겨다 줬던 실험의 진상 같은 걸 대체 왜 파헤치려 들겠어? 안 그래? 결국 그거였어. 그 당시에 내가 가장 궁금해했었던 것은, 아니, 유일하게 궁금해했었던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안위였었던 것 같아. 아니, 어쩌면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을지도 몰라. 내 무의식이 그를 증명해버렸던 것이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일 텐데, 어쨌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자신의 안위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다.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무의식 중에 있었던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삶과 인생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도 물어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소설 속 주인공 김학필의 성장기이자 또 작가 자신의 성장통이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삶과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즐거우신 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소설입니다. 다시는 치즈를 못 먹어도 돼. 김학필 지음. 바른북스. On the record. 뭡니까? 언제 또 이렇게 제 앞에 와 계셨을까요? 이건 약간 게릴라 콘서트 같은 느낌인가요? 저는 콘서트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게릴라 토크쇼, 예, 그런 느낌이겠다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도 토크쇼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서 준비를 안 해뒀었는데 큰일이네요. 제 꼴이 좀 많이 추레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비록 상태가 이렇긴 하지만 저 토크쇼 한 편 정도는 나름 가뿐히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뭐 토크쇼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이 해봤기도 했으니까 사실 별 상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예, 물 한 컵만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좀 마셔야 일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시원하네요. 준비 완료입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해 봅니까? 우선 뭐 이러나 저러나 이런 일종의 서론 비슷한 것은 좀 뱉고 시작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김학필입니다. 아니, 김학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27살, 직업은 환자입니다. 환자? 맞나요? 잠시 동안에 또 일시적인 요양에 시간을 태워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면 될까요? 그냥 환자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피요양인? 뭐가 제일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저는 요양 중인 사람입니다. 보다 자세한 표현으로는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인해 재기불능의 충격을 받아서 잠시, 아주 잠시 동안 요양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아니, 더 나은 표현으로는 사실 그 사건으로 인해 요양으로도 씻어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재기불능의 충격을 받았다지만
이런저런 이유들 덕분에 잠시 동안의 요양만을 이행하고 나면 다시 재기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양만을 택한 환자입니다. 제가 그 요양을 일시적인 요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또 제가 훗날 다시 재기인가 뭔가를 이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겠습니다만 저는 결국 다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나 저러나 지난 제 과오를 씻어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삶이 망가져버린 원인을,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그 일생일대의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찾아내 버렸기 때문에 또 그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저질렀던 과오마저도 다 씻어내기는 했었으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었을 수도, 아니 어쩌면 제가 그만큼 많은 노력을 쏟아냈던 것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를 기어이 찾아내버렸고 또 과오 역시도 씻어냈으니까 방금 같은 어차피 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들을 것이긴 하니까 보다 정확히는 이 토크쇼가 끝날 때까지 제 이야기만을 들을 것이긴 하니까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토크쇼를 진행할 때면 꼭 한번 먼저 들여보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던져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여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의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는 어제의 저의 연장선, 그제의 저의 연장선이었던 어제의 저의 연장선, 딱 그런 존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보자면 인간이자 생명체이기보다는 그저 지난 일생 동안의 기억의 퇴적물인 동시에 지난 사건들이 낳은 부산물, 그것이 오늘의 저이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한번 오늘의 귀하를 이렇게 만들어낸 사건을 찾아들 보시라고 저런 질문을 건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저런 자문자답을 이행해낸 이유는 그냥 그로써 토크쇼의 주제를 넌지시 던져보기 위함이었을 뿐이었더랬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억 속으로 여정을 떠나시기를 유도하고서 뱉어냈던 것은 절대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와주세요. 그 여정이자 사색에서 얼른 빠져나오고 다시 저와 눈을 맞춰들 주시라고요. 당장 그만둬요. 그건 너무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헛수고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헛수고일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의미한 행위,
또 헛수고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보다 자세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어냈을 일련의 사건들이자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이 꼭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역시 지난날의 저처럼 그를 모두 잊어버린 상황들이실 수도 있거든요. 보다 정확히는 그네들이 여러분들이 파헤쳐 볼 수 있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네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털을 잡아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로 내일의 여러분을 또 내후년의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암약을 자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만이 모를 뿐, 인지하지 못할 뿐, 또 지난날의 저 역시 몰랐을 뿐. 어쨌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찾고 말고를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딴 것들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딴 일들은 애초부터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확신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찾아내 볼 수가 있겠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를 찾아보려는 생각조차 해볼 수 있겠나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만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겪었었던 적이 없었었을 만한 일을 보다 정확히는 겪었었던 적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일을 사실은 지난날의 여러분들이 앓으셨었다는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렇게 주장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제 주장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코웃음? 아니, 헛웃음이나 뱉어내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인 겁니다. 기억 속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지만 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기억은 망각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에 긍정하기야 한다지만 그 자명한 사실이 또 어쩌면 한낱 이론이 언제나 통용되는 것이지만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다고 생각되는 기억이자 사건이 사실은 일전에 실제로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